저는 80을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오랫동안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해온 식습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눈이 흐려지고 기억이 예전 같지 않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도 우리는 흔히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십 년을 지켜본 결과 그 모든 변화가 나이 하나로만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솔직했고 작은 선택에도 분명히 반응했습니다. 부추와 달걀 이야기부터 꺼내면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흔한 음식 2가지가 눈과 뇌, 그리고 뱃살까지 동시에 바꿀 수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저 평범한 반찬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환자들의 변화를 가까이서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한 약을 더하지 않았는데도 식탁 위 조합 하나가 몸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승호 박사입니다. 올해로 85, 거의 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왔고 그동안 제 손을 거쳐간 환자만 해도 수만 명에 이릅니다. 화려한 치료보다 일상의 작은 습관을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저는 진료실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돈을 들이지 않고 몸을 억지로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노년의 불편함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은 73세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시력이 흐려져 책을 놓은 지 오래였고 아침마다 몸이 무거워 하루를 시작하는 게 버겁다고 하셨습니다. 약은 이미 충분히 드시고 계셨지요. 저는 약을 바꾸기보다 식사를 먼저 살펴보자고 권했습니다. 며칠 뒤 그분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은 그대로인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가볍습니다. 글씨도 전보다 잘 보이고요. 기적 같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몸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변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오랜 세월 현장에서 확인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몸은 아직도 충분히 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조합은 영양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 말을 조금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먼저 따집니다. 단백질이 몇 그램인지, 비타민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지요. 하지만 제가 노년의 몸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느낀 것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 영양이 어디까지, 어떻게 도달하느냐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전보다 손발이 차가워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잘 풀리지 않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오래 남는다고요. 검사 수치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노년기에 차가워지는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과 에너지의 흐름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이 느려지면 눈도 흐려지고 피부도 거칠어지며 몸 전체가 둔해집니다. 부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부추는 성질이 따뜻한 채소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몸을 서서히 덮여주고 막혀있던 말초 순환을 부드럽게 깨웁니다. 손끝, 발끝까지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하면 몸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낍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A와 항산화 성분은 눈과 피부, 그리고 점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추를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노년의 몸에 온기를 전하는 식재료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훌륭하지만 정작 몸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달걀이 등장합니다. 달걀은 씹기 쉽고 위장의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입니다. 달걀은 이 부분에서 노년층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달걀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콜린, 루테인처럼 눈과 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영양소도 들어 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분들이지요.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복잡한 보충제보다 이렇게 흡수가 잘 되는 음식 한 가지가 오히려 더 안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가지를 꼭 함께 먹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걀은 몸을 만드는 재료를 제공하고 부추는 그 재료가 필요한 곳까지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하나는 공급이고 하나는 활성입니다. 따로 먹을 때도 의미는 있지만 함께 먹을 때 몸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마치 물기를 먼저 터준 뒤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흐름이 살아난 몸은 같은 영향을 받아도 훨씬 부드럽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저는 이승호 박사로서 수많은 노년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중 많은 경우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조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조합이 특별한 이유는 몸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뀐 흐름이 실제로 어디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바로 눈과 머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조합이 어떻게 눈을 맑게 하고 기억을 붙잡아 주는지 차근차근 이어가 보겠습니다. 눈이 맑아졌다는 말, 저는 환자에게서 먼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웃으십니다. 눈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나빠지는 것 아니냐고요.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흐려지는 시야를 당연한 노안으로만 받아들이는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저는 조금 다른 장면들을 반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눈이 덜 피로해지고 글씨가 다시 또렷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눈의 노화는 단순히 나이 숫자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물론 수정체의 탄력은 줄어들고 가까운 글씨가 불편해지는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영양이 부족하거나 눈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시야가 더 빨리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노안 위에 겹쳐진 피로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약부터 찾지만 의외로 식사에서 먼저 반응이 오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달걀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달걀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눈 깊숙한 곳, 망막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한 빛과 자극으로부터 눈을 지켜주는 일종의 방패와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분을 영양제로 드시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점은 음식으로 섭취할 때 몸이 더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매일 반복해서 꾸준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몸은 강한 자극보다
익숙하고 부드러운 방식을 더 잘 기억합니다. 여기에 부추가 더해지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각막과 눈물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오후만 되면 뻑뻑해지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점은 조리 방법입니다. 부추를 살짝 볶아 달걀과 함께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한층 좋아집니다. 생으로 먹을 때보다, 삶아서 먹을 때보다 몸의 반응이 더 분명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렇게 느껴질 정도냐? 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 질문에 늘 환자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아침 신문 글씨가 덜 번져 보였다는 분, 저녁이면 늘 눈이 시큰했는데 그 불편함이 줄었다는 분, 스마트폰 화면을 볼 때 예전만큼 찡그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던 분들 말입니다. 눈이 완전히 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흐려짐의 속도가 늦춰지고 하루를 버텨내는 힘이 생깁니다. 노년의 눈 건강에서 이것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저는 이승호 박사로서 이런 변화를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피로를 드러내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눈이 편안해지면 그 다음 변화는 자연스럽게 머리로 이어집니다. 시야가 맑아지면 생각도 또렷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조합이 기억과 집중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뇌 이야기로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 속에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작은 신호들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잠시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일을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순간들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노년의 뇌는 그 작은 변화들을 통해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는 혈류의 감소입니다. 심장이 힘차게 뛰어도 뇌로 가는 길이 예전만큼 부드럽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경 전달 속도까지 느려지면 생각이 한 박자씩 늦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머리가 나빠졌다고 표현하기보다 뇌가 피곤해졌다고 설명합니다. 피곤한 뇌는 쉬어야 하고 동시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달걀의 역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걀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쉽게 말해 생각과 생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콜린이 부족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이나 기억이 자주 끊기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요즘은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냐고 하소연하실 때 식사를 살펴보면 단백질과 이런 기본 영양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달걀은 복잡하지 않게 그러나 꾸준히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부추는 또 다른 방향에서 뇌를 돕습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맑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저는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 늘 좋은 생각은 좋은 길을 타고 온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영향이 있어도 그 길이 막혀 있다면 제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추는 이 길을 조용히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오면 뇌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습니다. 갑자기 기억력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덜 끊기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한결 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은 분명히 계십니다. 어떤 분은 신문을 읽다가 중간에 흐름을 놓치는 일이 줄었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사람 이름이 예전보다 덜 막힌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노년의 일상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이승호 박사로서 수많은 뇌 건강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뇌는 약 한 번으로 지켜지는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 선택이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먹는 것이 가장 강한 예방이라고요. 특별한 날의 결심보다 평범한 하루의 식사가 뇌를 오래 지켜줍니다. 이제 머리가 조금 가벼워졌다면 다음으로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뇌와 눈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움직임과 체력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음에서는 이 조합이 근육과 몸의 힘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그 변화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다리가 아니라 근육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의아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넘어지면 보통 무릎이나 발목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같은 장면을 보아왔습니다. 다리에 큰 병이 없는데도 쉽게 휘청이고 한번 중심을 잃으면 회복이 느린 경우 말입니다. 그 중심에는 늘 조용히 줄어든 근육이 있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근육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60대를 지나면서부터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체중은 비슷한데 힘이 약해지고 계단이 유난히 힘들어지며 외출하고 나면 피로가 오래 남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쌓이다가 어느 날 작은 턱에도 중심을 잃게 됩니다. 낙상은 사고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몸은 여러 번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근손실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다시 근육이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더뎌지면서 일상의 범위가 점점 좁아집니다. 저는 이것을 노년 건강의 가장 조용한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아서 방심하기 쉽지만 삶의 질을 가장 먼저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달걀의 역할은 분명해집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재료가 필요합니다. 달걀은 노년층에게 그 재료를 가장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입니다. 씹기 쉽고 위장에 부담이 적으며 흡수율이 높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들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달걀은 그 점에서 노년의 몸과 잘 맞습니다. 저는 식사가 바뀐 뒤에 다리가 조금 덜 후들거린다 고 말하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작은 느낌이지만 그 시작은 늘 같았습니다. 부추는 이 과정에서 조용히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합니다. 부추는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 달걀로 들어온 영양이 근육까지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근육은 생각보다 혈류에 민감한 조직입니다. 길이 막히면 재료가 있어도 쓰이지 못합니다. 부추의 따뜻한 성질은 이 길을 풀어주고 움직인 뒤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함께 먹었을 때 몸의 반응이 더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승호 박사로서 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근육을 지킨 분들은 일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빠르게 걷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이 삶의 중심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육이 조금씩 살아나면 몸은 자연스럽게 더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이 늘고 불필요한 지방이 쌓일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체력과 함께 찾아오는 또 하나의 변화, 바로 복부와 몸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식사가 어떻게 몸 전체를 가볍게 만드는지 그 흐름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굶어도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식사량을 줄였는데도 허리 둘레는 그대로이고 오히려 기운만 빠졌다는 이야기를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노년기에 문제가 되는 뱃살의 정체는 대부분 내장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겉으로 보이는 살과 달리 장기 주변에 조용히 쌓이면서 몸의 대사를 떨어뜨립니다. 대사가 느려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로 잘 쓰이지 않고 사용되지 못한 부분이 다시 배 주변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굶다시피 해도 뱃살이 쉽게 줄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절약 모드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추는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추는 몸의 체열을 부드럽게 올려주고 기초대사가 깨어나도록 돕습니다. 갑자기 열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막혀있던 흐름을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추를 꾸준히 먹은 분들 중에는 배가 따뜻해진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느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이 다시 연소를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달걀은 또 다른 축을 맞습니다. 뱃살을 줄이기 위해 식사를 줄이다 보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포만감입니다. 허기가 자주 오면 군것질이 늘고 결국 다시 과식으로 이어집니다. 달걀은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단백질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필요 이상의 간식을 찾지 않게 도와줍니다. 저는 배를 비우는 식사보다 배를 안정시키는 식사가 노년기에는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추와 달걀이 함께 들어오면 이 두 가지 효과가 겹칩니다. 하나는 대사를 깨우고 하나는 섭취를 안정시킵니다. 그러면 몸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되찾습니다. 갑자기 체중이 크게 줄지는 않더라도 배가 덜 더부룩해지고 옷이 조금 느슨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분은 저녁에 앉아 있을 때 배가 덜 답답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뱃살의 변화는 숫자보다 감각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승호 박사로서 무리한 다이어트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노년기의 뱃살은 싸워서 빼는 대상이 아니라 설득해서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요. 몸이 안심해야 지방도 내려옵니다. 따뜻해지고 배부르고 무리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변화는 겉모습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피부와 전반적인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는 이 식사가 어떻게 노화와 피부, 그리고 속 건강까지 함께 다듬어 주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피부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있는데 피부가 달라지겠어요.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주름은 늘어나고 윤기는 사라지고 예전과 같은 화장을 해도 얼굴이 어딘가 푸석해 보일 때가 있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장품을 바꾸고
더 비싼 제품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제가 확인한 사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피부는 겉에서 바르기 전에 속에서 먼저 반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피부를 집으로 비유하자면 단백질은 그 집의 기둥과 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구조가 약해지면 피부는 쉽게 꺼지고 잔주름이 늘어나며 탄력이 떨어집니다. 달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이런 구조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거창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무너지는 속도를 늦추고 버텨낼 힘을 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얼굴이 덜 꺼진 느낌이다, 세수할 때 손에 닿는 감촉이 달라졌다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피부는 그런 작은 변화를 먼저 기억합니다. 여기에 항산화라는 또 하나의 축이 더해집니다. 피부색이 칙칙해지고 혈색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색소 때문만은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따뜻한 성질은 이 흐름을 서서히 되살려줍니다. 얼굴로 가는 혈류가 조금만 좋아져도 피부톤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화장을 바꾸지 않았는데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십니다. 저는 이승호 박사로서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피부과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고가의 화장품을 쓴 것도 아닌데 식사가 바뀌고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화장품은 피부를 보호해 줄 수는 있지만 피부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요. 만드는 힘은 결국 몸 안에서 나옵니다. 노년기의 피부 관리는 젊어 보이기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편안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얼굴을 지키는 일입니다. 너무 마른 얼굴보다 조금 둥글더라도 혈색이 살아있는 얼굴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 바탕에는 무리하지 않는 식사,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부추와 달걀의 조합은 피부를 번쩍이게 만들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무너지던 균형을 다시 세워줍니다. 이렇게 피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얼굴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잠자리가 달라지며 몸 전체의 컨디션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이 식사가 어떻게 속부터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전반적인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몸이 편안해졌다는 이야기는 대개 배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요즘은 속이 좀 편합니다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보다 속에서 느끼는 안정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년기의 가장 흔한 불편 중 하나가 소화 문제입니다.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더부룩하고 식사 후에는 몸이 가라앉으며 밤이 되면 속이 불편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하루 전체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위장 운동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고 소화 효소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이럴 때 자극적인 음식이나 무거운 식사는 바로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기의 식사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먹느냐보다 얼마나 편안하게 내려가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추와 달걀의 조합은 이 기준에 잘 맞는 식사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위장을 무리하게 쓰지 않습니다. 달걀은 소화가 비교적 쉬운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기름지지 않고 오래 머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은 충분히 남깁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속이 묵직하게 남는 느낌이 적습니다.
부추는 여기에 따뜻한 성질로 소화를 돕습니다. 위장을 살짝 깨워주고 음식이 내려가는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배가 덜 차갑다, 식후에 답답함이 줄었다 고 표현하시는데, 이는 몸이 음식과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소화가 편해지면 그 다음 변화는 잠에서 나타납니다. 속이 불편하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밤새 뒤척이고 자주 깨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녁 이후 속이 안정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식사가 바뀐 뒤에 밤에 덜 깨고 아침에 눈이 잘 떠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숙면은 단순히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잠이 바뀌면 전신 컨디션도 함께 달라집니다. 낮 동안의 피로가 덜 쌓이고 움직임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굳어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두고 몸이 다시 자기 편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억지로 버티며 사는 느낌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주는 상태 말입니다. 저는 이승호 박사로서 오랜 시간 노년의 건강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속이 편해야 몸 전체가 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소화, 수면, 체력, 피부, 기분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풀리면 나머지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위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몸의 여러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조금은 느끼셨을 겁니다. 눈과 머리에서 시작된 변화가 근육과 뱃살을 지나 피부와 속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효과를 제대로 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방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추와 달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나는 건가요? 같은 재료인데도 누구는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고 누구는 그냥 평범한 반찬으로 끝났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방법에 있습니다. 효과는 재료 그 자체보다 다루는 방식에서 만들어집니다. 먼저 부추를 고르는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부추를 집어들 때 굵고 연해 보이는 것에 손이 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을 위한 부추는 조금 다릅니다. 줄기가 가늘고 손에 쥐었을 때 향이 분명하게 올라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 향 속에 몸을 깨우는 힘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잘라내는 부추 뿌리. 사실은 가장 버리기 아까운 부분입니다. 뿌리 쪽에는 기운을 돋우는 성분이 모여 있어 가능하다면 흙만 깨끗이 씻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차이가 쌓여 몸의 반응을 바꿉니다. 조리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음식의 중심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단백질의 구조를 부드럽게 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먼저 달걀을 풀어 천천히 익혀주세요. 너무 센 불에서 서둘러 익히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달걀이 거의 익었을 때 불을 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추를 넣어 잔열로 살짝 숨만 죽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추의 향과 성분이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같은 재료라도 몸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양념은 짙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소금이나 간장은 정말 최소한으로만, 맛을 더한다기보다는 재료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사용해 주세요. 여기에 강황을 아주 소량, 손끝으로 집어넣는 정도만 더 해도 충분합니다.
강황은 과하지 않을 때 몸에 편안하게 스며듭니다. 색이 진해질 정도로 넣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침을 권합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소화와 대사가 부드럽게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부담 없는 단백질과 향채소가 들어오면 하루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배가 무겁지 않으면서도 오래 든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은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2개 기준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은 적당히 들어온 것을 가장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이 음식은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몸의 흐름을 정리해주는 한 끼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먹는 방법까지 함께 맞춰졌을 때 비로소 부추와 달걀은 제 역할을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식사가 며칠 지나 몸의 반응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이어가면 좋은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내용은 사실 아주 특별한 비법이나 어려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약이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가 무심코 넘기던 한 끼, 익숙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식사가 어느 순간부터 몸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하셨다면 그 마음부터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고 또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라도 방향을 바꾸면 몸은 분명히 신호로 답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아주 단순합니다. 내일 아침 한 끼부터 바꿔보세요. 부담 없이, 욕심내지 않고, 그리고 그날 하루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조용히 지켜보세요. 속이 조금 편안해지는지, 몸이 덜 무거운지, 괜히 마음이 안정되는 순간은 없는지 말입니다. 그 작은 관찰이 쌓이면 스스로에게 맞는 리듬을 찾게 됩니다. 이 식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관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아끼는 방식입니다.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뤄두었던 몸의 이야기를 이제야 조심스럽게 들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고 조금 더 평온한 하루를 보내는 것,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편안한 노년으로 이어지는 것, 그 출발선에 오늘 이 영상이 함께 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조용히 나를 챙기는 한 끼에서 다시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